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용규 세무사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첫 시간이죠. 그죠? 자, 전체 부가가치세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겠지만은 1장은 뭐 총칙, 개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내국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이에요. 자, 국세기본법이 뭡니까? 모든 다른 세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죠. 그렇죠? 법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6가지 장이 있지만 물론 내용상 어려운 거는 한 4장, 3장, 뭐 3장 영세율 면세뿐만 아니라 4장이 제일 좀 어렵고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는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 OT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3강 정도에 걸쳐 가지고는 조금 중요한 내용, 좀 뭐랄까 좀 기본이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니까 자, 이 내용들 조금 자세하게 알아두시고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갔을 때 이게 헷갈리다 싶은 경우에는 이때 처음에 그게 기본 개념이 이거였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합니다. 물론 그렇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부가세 총칙인데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VAT 그죠? 많이 봤는데 이게 그냥 부가가치세야라고 하는 거는 알겠으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죠? 자, T 뭐겠어요? 텍스죠. 그렇죠? 세금이래. 자, 그럼 VA가 뭘까요? VACA, TION, vacation, 그죠? 예. 자, value added tax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가치가 더해진 세금, 가치가 더해지는 데 있어서 매겨지는 세금. 그래서 부가가치세다 이런 말 하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죠? 간접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접세.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부담하는 사람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옷가게. 그렇죠? 옷가게. 자, B라는 개인이 옷을 사러 갑니다. 자, 보니까, 잠바 멋있어. 잠바라는 말 씁니까, 요즘? 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여튼 잠바. 그렇죠? 우리 땐 잠바였으니까. 자, 물건을 이렇게 건네주면, 이렇게 뭐, 옷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잠바 건네줘요. 자, B는 뭘 주겠어요? 돈을 주지. 자, 그러면 A라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옷을 팔았을 경우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다라고 하는 거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5월 달에 해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가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5월 달 되면 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다든가 세무서 앞에 막 왔다 갔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자,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직접세라. 네가 물건 팔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거 정산해서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납부하면 됩니다. 직접세예요. 납세 의무자도 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나예요. 자, 근데 부가가치세 간접세예요. 글씨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합시다 우리. 자, 간접세. 이건 뭐라고 했나요? 부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야 하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 요 옷가게를 하는 사업자의 납세 의무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직접 내면 되는 거고 얘는 간접세니까 뭐예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내면 되는 거였죠. 받아가지고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부가세라고 하는 걸 부담하는 사람은 B예요. D. 요거 이해하시죠? 극단적으로 얘 모르셔도 돼.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자, 부가세, 간접세,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내야 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 받아가지고 내요. 자, 그러면 요 물건 만약에 10,000원짜리였다라고 하면은 원래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부가세율 몇 퍼센트? 10%. 요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10%. 물론 나중에 되면은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0%짜리 세율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예요.
자, 그러면 요 물건 가격을 10,000원을 받았으면 원래는 11,000원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죠? 자, 일일이 자, 이거 얼마입니까? 11,000원이요. 이거 얼마예요? 13,200원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불편하니까 그냥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많죠.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조금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을 받게 되면 자, 일반적인 옷가게 매출은 자, 얼마가 됩니까? 자, 9091이 되고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909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00원이 됩니다. 자, 요 중에 합쳐져 있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 원래 가격 X에다가 자, 부가세는 여기에 10%라면서요. 아, 그럼 0.1X 요거 합쳐서 10,000원이었지. 자, 그럼 X는 얼마예요? 1.1X 10,000원. 따라서 X는 1.1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아, 부가세 포함해서 10,000원 받았을 때 원래 물건 가격은 받은 거에서 1.1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럼 원래 물건 가격이고 그거 뺀 것만큼은 부가세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시면 된다. 전형적인 간접세 유형이에요. 됐죠? 자,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부가세는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간접세의 특징이다. 간접세. 벌써 간접세란 말 나왔고, 자, 두 번째 세율 자체는 10%다 이런 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국세입니다. 이거는 국세. 국가에 내는 세금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국세예요. 자, 네 번째 되시면 네 번째.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른, 담세자와 서로 다른 간접세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서로 요 담세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담세자. 항상 최종 소비자예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항상 최종 소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 가게 같은 경우에는 옷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죠. C라고 하는 옷 공장에서 이렇게 떼올 거예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사올 겁니다. 원료도 마찬가지 또 어디서 뭔가 사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거래가 일어나지만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요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자, 사업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옷을 중고나라 같은 데다 팔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옷 파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판 거예요. 후자죠. 자, 하지만 요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들 그 인터넷 그 중고 거래 있지 않습니까? 요걸 세무서에서 봐요. 아, 개인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럼 더더군다나 뭡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요. 세금도 안 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가 과세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자는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난 사업자가 아니다. 이 논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뭐를 공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사업자라고 해요. 납세 의무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에는 아닌 말로 별도로 부가세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 하지만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재화나 용역도 재산적인 가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고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한 물건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최종 소비자로부터 물건가 외에 10%를 별도로 받아다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납부해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디 세무서에다가 사업장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옷 공장이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 아, 옷 매장이. 자, 공장은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장이 있으니까 의정부 세무서에, 이 사람은 공장이 고양시에 있으니까 고양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6번째.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물건값으로 10,000원 받긴 받았는데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1,000원 받았다고 할게요. 11,000원. 됐습니까? 11,000원. 자, 그러면 이 옷가게, 자, 매출 자체는 얼마예요? 매출은 10,000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1,000원만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000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가 세무서에다가 납부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말을 했고, 부가세율은 10%라고 말을 했고, 세무서에 납부하니까 국세라고 말을 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어디 세무서에다가? 의정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라고 말을 했죠. 최종 소비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물건값에 대해서 10,000원짜리니까 1,000원만큼 더 주고 내가 샀잖아요. 그죠? 자, 반대로 얘를 볼게요. 이 사람도 누구예요? 얘도 누굽니까? 자, 공장이라고 하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고, 옷을 파는 경우에는 이제 뭐 도매, 소매, 그쵸? 개인한테 팔았으니까 소매라고 할게요.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옷을 팔아요. 똑같이 마찬가지. 옷이 갔어요. 또 그리기 싫어. 예, 옷 이렇게 옷이 갔습니다. 자, A는 어떻게? 똑같이 마찬가지. 돈. 그죠? C 입장에서는 A가 당신도 사업자는 맞긴 맞아. 하지만 나도 사업자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나한테 소비자예요. 그죠?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요 물건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이러이러한 건 면세입니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면세.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싶은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은 면세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것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환 전부 다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인 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뭐 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야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건 나중에 별 문제고, 요거 빼고는 별 말이 없으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환은 면세가 아닌 과세예요. 무슨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그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공급하는 재화, 이거 면세품 아니지? 옷은 면세품 아니에요. 자, 소비자한테 팔았네? 그럼 나도 뭘 받아야 된다?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게 전형적인 소비세라, 소비세.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최종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소비세라서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네가 내라 해도 돼요. 네가 내라.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비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개인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1,000원만큼 세금을 매기고 싶어. 자, 근데 네가 한번 신고해보라 그래. 아무도 안 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 거죠.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파는 사람은 사업자라며. 사업자들은 내 말 잘 들어야지. 그죠? 왜? 개인은 세무서에서 컨트롤 잘 안 됩니다. 사업자들은 컨트롤 잘 돼요. 잘 됩니다. 조사한다고 해봐. 잘 냅니다. 그죠? 가산세 매겨봐요.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징수해서 좀 납부해 주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간접세가 된 거고, 사실은 원래 성격은 뭐라고요? 개인한테 이걸 매기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나도 사업자니까 이 물건 자체 면세 아니네? 소비자한테 물건 팔았네? 돈 받아다가 내야 되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C가 A한테 납품을 할 때는 이 물건 10,0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10,000원보다 싸게 팔겠습니까? 비싸게 팔겠습니까?
싸게 팔겠죠. 그죠? 아, 그래야 얘도 남는 게 있잖아. 그럼 얼마에? 부가세까지 5,5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공장에서 떼올 땐 얼마? 5,500원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밖에서 말할 때는 부가세 별도로 5,000원 주고 사왔다 이런 말 해요. 아, 그럼 부가세까지 5,500원? 그래. 그죠? 이렇게 사옵니다. 자, 그러면 C는 이 사람 매출 자체는 얼마예요? 5,000원이고, 자, 부가가치세 500원만큼 이렇게 또 마찬가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죠? 이 전 단계도 마찬가지고 전 단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원래 취지가 뭐였다고요? 원래 취지가 C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세를 매기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개인은 얼마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샀죠. 1,000원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무서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1,500원이 들어왔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뭐냐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런 말이 있고, 다단계 거래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A는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말 하는데, 자, 그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물건 팔면서 뜯은 금액이 있으면, 자,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매출세액. 매출액이 10,000원이었으니까 매출에 대한 10% 매출세액. 자, 여기서 뭘 뺍니까? 매입세액을 빼요. 자, 매입세액은 뭐겠어요? 매입해오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죠. 아, 결국 당신이 10,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1,000원만큼 뜯은 금액이 있으면 너도 물건 사오면서 500원만큼 뜯긴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이때 납부세액이라고 말을 해요. 부가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죠? 매입세액 얼마였습니까? 500원이었어요. 그죠? 10,000원짜리 매출의 10%인 매출세액 1,000원만큼 뜯어놨고, 자, 매입 5,000원치 매입을 하면서 500원만큼 나도 뜯겼네? 요거만큼 얼마? 500원만큼만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얼마가 들어와요? 여기서 500원, 여기서 500원. 단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죠. 그리고 전 단계 매입할 때, 여기는 사실은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 단계 매입 단계에서 뜯긴 금액만큼 어떻게 공제하고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냥 이 옷 10,000원짜리였으면 아, 요 소비세니까 1,000원을 걷고 싶은데 한 단계뿐만 아니라 그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근데 합치면 얼마가 돼요? 합치면 1,000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부가세의 특징은 이게 다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는 각 사업자, 어떤 사업자?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면세라고 해놓은 거 빼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고 용역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자들이 자, 어떻게 납세 의무자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 사람으로부터 세액을 받아다가 내가 뜯긴 금액 빼고 납부하는 제도. 간접세의 특징 10%만큼 어디다가? 세무서에다가. 어느 세무서에다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얼마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자, 그래서 부가세 과세 기간은 자, 1월부터 6월까지에 발생했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자, 특히나 A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매출도 무지하게 많았겠죠. 이 사람한테만 팔았겠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팔았겠죠. 사온 것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 뭐 지금은 10,000원이지만 뭐 그게 몇천만 원 될 수도 있겠고, 매입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뭐 이것만 떼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요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하는 건 물건 사온 것뿐만 아니라 임차료, 그다음에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받은 것들 전부 다 공제하고 납부한다.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자, 요거를 1기 과세 기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러한 것들 모아놨다가 내긴 내야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낼 거냐, 3개월마다 한 번 낼 거냐, 4개월마다 한 번 낼 거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낸다. 그래서 1기 과세 기간은 6개월. 자, 2기 과세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세법상 과세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3개월로 알고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건 6개월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간에는 이제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지금 이거는 확정신고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건 6개월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 소비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를 자 누가 낸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낸다. 근데 각 거래 단계별로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구나. 근데 요때 신고할 때는 내가 뜯은 게 얼마입니다. 내가 뜯긴 게 얼마입니다. 그 하나의 표에 정리해서 요 납부세액만큼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죠? 요게 다예요. 그쵸? 자, 일단 기본 개념 요렇고, 자, 8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853페이지. 자, 1절 목적 및 정의.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부가세법은 뭐 이렇게 공정하기 위해서 정해놨다. 뭐 이거 목적으로 좋은 목적이죠. 자, 두 번째 정의 보시면, 자, 재화와 용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 14년, 13년, 11년 기출.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한자로 쓰게 되면 그래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화, 뭐 책 이런 거 재화예요. 뭐 시계, 팔찌 다 재화죠. 옷 재화입니다. 그죠? 자, 읽어보시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자, 권리란 말이 들어가요. 권리. 자, 먼저 물건 먼저 보시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형태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에 쓰고 있던 건물을 팔아도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물건 1억 주고 팔았으면 아, 부가세 별도로 1억 1천을 받아서 내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거래에 난 금액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9천만 원 조금 넘게 주고 판 거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1.1로 나눠서. 그렇죠? 자, 흔히 상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품은 구별할 줄 아시죠? 상품 뭡니까? 일반적인 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사와다가 파는 거고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은 뭡니까? 내가 가구 공장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전부 다 뭐다? 요러한 권리, 요러한 재화를 누가 팔면, 사업자가 팔면, 요러한 재화를 개인이 팔면 부가세 별도로 징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 면세품 말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팔게 되면 무슨 의무가 있다?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재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 재화. 자, 그리고 상품, 제품, 원료 이런 거 말고 전기, 가스, 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나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전기요금?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부가세법 몇 쪽에 의해서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뭐 세금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공급하는 사업자 한국전력, 공급받는 사업자 뭐 우리 회사가 되겠죠. 우리 회사. 그래서 공급가액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 나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었다. 한국전력도 뭐니까? 사업자니까. 무슨 사업자니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구나. 근데 전기가 무슨 재화냐? 형태가 없잖아. 근데 뭘로? 재화로 보겠다는 거예요. 형태는 비록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기라는 가치가 있죠. 그걸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넌 나한테 부가세를 부가세를 줄 의무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있는 이런 식의 물건 말고도 전기, 가스, 열 이런 것들. 자, 근데 다만 뭐는 면세냐 하면 수돗물은 면세예요. 수돗물은 전기는 없어도 살 수 있나 봐. 근데 물은 없으면 못 쓰나 봐요. 꼭 필요하니까 이거는 면세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뭐 만약 10만 원 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물건 가격이 얼마라고요? 뭐 9만 원 얼마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뭡니까? 수도요금이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물건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난 그냥 10만 원 어치 소비를 한 겁니다. 전기는 9만 원 어치 소비를 했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서 10만 원이 된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권리 보세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재완호용 사업자가 공급하면 그것도 뭐란 얘기예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5세대산 그 실용신안권 내지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내가 말씀 뭐 유니클로도 아니멀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요 디자인의 옷 같은 거를 그대로 만들 수 없죠. 딴 데는 물론 불법으로 많이 하지만 그죠? 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디자인을 남한테 팔아요. 이 회사가.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요 디자인에 대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형태는 있지 않지만은 요것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근데 굳이 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얘도 뭘로 보겠다. 재화로 보겠다. 이거 만약에 막 $10,000 아니면 무슨 10억 원에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받으란 얘기예요. 이것도. 됐습니까? 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팔게 되면 뭐 상대방한테 부가세 별도로 받아다가 납부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재화의 범위 보시면 그래서 재화라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뭐 이런 뭐 물흙 이런 거 말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흙 이런 것들도 재화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찰흙 같은 경우에는 물건으로 팔기도 하잖아요. 물도 생수 같은 경우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할 것. 수표, 어음, 상품권, 주식 이런 것들 가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지울까요? 유가증권 다 지울까? 네. 자, 얘는 뭐가 아니냐면 재화가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상품권. 상품권 흔히 매매 많이 하죠. 뭐 구두방 같은 데서도 뭐 상품권 고가로 매입합니다. 뭐 팝니다. 나와요. 그죠? 자, 똑같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아요. 자, 부가세 과세됩니까? 자,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백화점이라고 하는 사업자, 너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 물건을 팔게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왜? 옷이나 뭐 백화점도 못 팔지 뭐 구두나 이런 것들은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아요. 너 사업자 맞네, 그지? 하지만 개인들한테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 자체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과세가 된다는 거는 자, 요 거래 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과세하겠다. 야, 너 이 거래? 못 팔았어. 신발 팔았네? 별도로 받아? 네. 얼마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못 팔았어. 상품권 팔았네? 그건 재화 아니니까 내비둘게.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려면 누구? 공급하는 재화가 일단 재화여야 돼요. 가치가 없는 거 안 되고 재화여야 되고 누가 팔아야 된다? 그렇죠. 사업자가 팔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이 딱 정립이 되면 이거는 그치? 맞네. 징수해, 납부해 이거죠.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그렇죠? 의무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 용역이라고 나옵니다. 재화와 용역은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추 알겠죠, 뭔지. 재화는 뭡니까? 뭔가 형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형태가 없는 것 중에서는 뭐 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나 가스나 열 같은 것도 있었지만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자, 서비스하고 자, 그다음에 임대예요, 임대. 커다랗게 이렇게 보시면 돼. 서비스. 자,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팅 같은 걸 합니다. 경영 컨설팅. 나는 컨설턴트예요. 자, 어떤 회사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돈을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물건 준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일종의 경영 자문 서비스. 그걸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란 얘기입니까? 너는 전문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재화를 주진 않았지만은 용역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란 얘기예요? 별도로 부가세, 그 가격에 대해서 별도로 10%만큼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용역 보시면은 재산 외의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말 그대로 이제 몸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한다. 자, 디귿 운수업 대표적이죠.
운수 뭡니까? 버스, 택시 뭐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것들. 버스 회사, 운수 회사라고 합니다. 사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객들한테 물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겨주고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 주지는 않았지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해라. 버스 요금으로 한 달 동안에 2억 정도 벌었으면 부가세 포함했다고 보고 거기 1.1로 나눠서 그것만큼 납부해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건설업,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고 나오는데 건설업? 건설업은 건물 지어주면 그 건물 재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음식점? 음식점은 음식 있는 거 아니야? 재화 아니야? 생각하기 쉬운데 건설업과 음식점업,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테 어떤 사람이 이러한 건물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데 이제 견적을 뽑아와요. 한 5억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다 짓고 나면 그 건물 내 거예요? 아니죠. 난 뭐 한 거예요? 건설 용역을 제공한 거죠. 건설업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음식점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음식이라고 하는 물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장소의 제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음식이라는 물건 외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일종의 보면 이제 뭐 서비스, 음악, 그다음에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건설업, 음식업은 언뜻 생각하면 재화 같다. 아니다. 용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역.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주십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숙박은 뭐 당연히 그렇고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 자, 금융 및 보험업 전부 다 물건 주는 거 아니죠. 자, 부동산 및 그다음에 임대업 등등. 그다음에 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근데 임대업 중에서 보시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 주로 농지죠, 농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공공행정 서비스, 국방 및 그다음에 뭐 사회봉장,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등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니은은 조금 보시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다음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본다.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당연히 뭐 그렇지만은, 자, 건설업 중에서 A 볼게요. 부동산 매매, 괄호가 중요합니다. 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상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연 건설하서. 지금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을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건설회사에 부탁한 거예요. 건설에 부탁해서 이거 좀 지어주세요. 건설회사는 다 짓고 나면 내 건물 아니다. 내 건물 아니라고 했죠. 난 그냥 지어준 대가만 받아.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자연건설에서 분양 판매. 스스로 내가 짓는 거예요. 어떤 건설회사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스스로 분양을 해. 처음 완공되면 누구 건물? 건설회사 건물. 그러니까 이건 재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를 넘겨주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뭡니까? 요거는 부동산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임대 용역. 자, 하지만 요건 뭐예요?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건 재화의 공급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건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기출 예제 보시면 부가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단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음식점 뭐라고 했나? 용역이라고 했죠. 음식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분위기. 그렇죠? 장소.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자, 두 번째 운수업. 그렇죠? 뭐 물건 주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은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입니다. 자, 이것도 위에 보시면은 있었어요. 그죠? 자, 공공행정 국방 서비스. 자, 세 번째 보시면 사업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1과세 기간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6개월. 부가세법상 1과세 기간은 6개월씩이에요. 6개월 동안에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을 하고 2번 이상 팔았어요. 보시면은. 자, 이건 뭐, 아, 부동산 매매를 꾼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거죠. 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는 용역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재화를 공급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855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인 개념 잡기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